컴백닷컴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컴백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용, 사무용, 보급형 PC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CPU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텔의 셀러론 시리즈, 이 제품을 거의 대명사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인텔 진영이 아닌 AMD 진영에서 보면 에슬론 시리즈, 그러니까 라이젠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에슬론 시리즈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급형 제품으로 인텔 셀러론 시리즈를 통해서 견적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셀러론 제품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더라고요. 유통사나 수입사 이런 쪽에 문의를 해봤더니 인텔 셀러론은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서 금액은 당분간 더 오를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들은 상태라서 이거 대책이 없을까? 보급형 제품은 저렴해야 되는데 다른 제품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AMD 200G라는 이 에슬론 CPU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현재 금액으로는 인텔 셀러론이 정품 금액이 거의 56,000원대, 7,000원대, 인텔 벌크 제품도 52,000원대 이상으로 금액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CPU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00G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나왔을 때 6만원대여서 이거 누가 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49,000원까지 금액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보급형으로 또 알맞는 CPU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보급형으로 어떤 제품이 오늘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제품의 스펙을 먼저 한번 보면요, 인텔 셀러론 제품은 기본 클럭 3.1GHz의 2코어 2스레드의 제품으로 캐시 메모리는 2메가를 갖춘 제품입니다. TDP 발열 정도는요 54W로 이렇게 나타나는 제품이고요. 이쪽에 있는 AMD 200G CPU는 셀러론을 좀 견제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여져요. 클럭이나 캐시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본 클럭이 3.2GHz로 이렇게 나와 있고 2코어에 4스레드로 나오고 캐시 메모리는 4메가로 나오고 오히려 발열 정도는 줄어든 35W를 보여주고 있는 CPU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금액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했던 녀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CPU를 비교해보면서 과연 어떤 제품이 사무용에 더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게임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의 사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 벤치마킹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벤치마크 프로그램과 엑셀 문서를 열고 수식 과정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고요. 각자 그래픽을 내세우고 있지만 4K 영상을 재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WQHD 영상을 재생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러 갈까요? 렛츠 고!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요, 파일을 열고 수식이 다 계산돼서 CPU 점유율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왼쪽이 4900, 오른쪽이 200G 모델인데요. 이렇게 보셨을 때 CPU 점유율을 활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2코어 4스레드의 에슬론 200G가 조금 더 낮은 점유율을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계속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된 시간은요, 에슬론 200G는 2분 26초가 나타났고요. G4900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파일을 여는 데까지 2분 4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해서 4K 영상과 2K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화면은 모니터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화면은 녹화 화면을 PC 리소스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녹화된 화면은 PC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끊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을 했을 때에는 4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버거운 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10분의 1기가 정도 되는 파일인데 이 상태에서도 끊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2K 영상 한번 재생해 볼게요. 똑같이 위에 화면 카메라, 아래 화면은 PC 리소스 화면입니다. 이렇게 재생했을 때는 끊기는 부분이 조금은 200G 쪽이 덜한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AMD 플루이드 모션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도 아까와는 다르게 200G 부분은 녹화를 하는 화면도 조금은 덜 끊긴 듯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리소스를 더 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셀러론 G4900 같은 경우에는 끊기는 부분이 여전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생을 하는 데는 크게는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자체가 AMD가 워낙 또 괜찮은 라데온 그래픽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한다면은 에슬론 200G도 이 플루이드 모션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2K 영상 재생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나무처럼 구조물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는 끊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보급형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벤치마크 점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U만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멀티코어 기준으로요 82%나 200G CPU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싱글코어에서도 약 13.2% 정도 높은 점수를 보여주어서 200G 굉장히 기대가 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CPUZ라는 프로그램에서도 CPU 벤치마크가 있어서 진행해봤는데요, 여기서는 멀티는 34%, 200G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싱글코어에서는 오히려 8% 정도 G4900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그래픽까지 측정하는 3D마크로 넘어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3D마크의 타임스파이, 파이어스트라이크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나이트레이드, 스카이다이버를 통해서 다이렉트 11, 다이렉트 12 기반으로 한번 측정해봤는데요, 먼저 다이렉트 12 기반의 나이트레이드는요 CPU 점수가 37%, 200G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픽 또한 56.6%, 총점까지 51%, 200G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11 기반의 스카이다이버를 보니깐요, 피직스 점수가 28% 정도 200G가 이기는 모습이었고요, 그래픽 점수도 67.7%, 총점도 62.2%, 모든 쪽에서 다 200G가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CPU,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다 200G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질적인 사용 부분에서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파일을 열고 수식 계산이 다 끝나는 시점까지 CPU 점유율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요, 200G 같은 경우는 2분 26초가 나왔고요, G4900 같은 경우는 2분 40초가 나옴으로써 약 9% 정도 시간을 또 200G가 단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CPU 코어 자체가 80%대를 유지했음에도 더 단축시킨 200G의 모습이었고요. 자, 영상 같은 경우는 2K, 4K 기준으로 재생해봤더니요, 4K는 거의 끊김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2K 같은 경우에도요, 원활하면서도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은 있었지만 200G는 보시다시피 영상을 재생하면서 녹화를 진행하더라도 녹화 파일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G4900 같은 경우는 재생을 하면서 녹화를 같이 했더니 녹화 파일이 굉장히 끊기는 모습이 보여주어서 확실히 조금 더 다중 스레드에 대한 여유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CPU가 바로 200G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사무용 CPU, 보급형 CPU인 G4900과 200G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금액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사라진 이 셀러론에서 200G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용, 보급형 CPU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200G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한 내용 중에서요,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진행 요청하는 내용 있으시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참고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와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최근에